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워서 애꿎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진 않으시나요? 친구라 생각했는데 몇 번 보다 말 지인이었다는 걸 알고 상처받기도 하고요. 진심이라 믿었는데 의례적인 빈말이었던 경우도 많죠. 이해받는다고 여겼는데 철저히 오해받을 땐 비로소 혼자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기도 해요. 그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나를 일으키고 아는 건 나 자신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덕에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이해 타산적인 관계 대신 청승맞은 자유 쪽이 전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좁아진 뒤부터예요. 연락해서 차 한잔 하자고 불러낼 친구는 점차 없어지고 막상 전화하더라도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과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기도 하고요. 저마다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니 1년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뿐이고요. 평생 갈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실망해서 멀어지고 돌아가는 일은 부지기수예요.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오해받아 곤란해질 땐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홀로 있을 땐 그 공허감을 스스로 잘 못 견디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지낼까? 고독감이나 공허 같은 건 없나? 의문이 들기도 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저는 문화학자인 프란치스카 부리의 혼자가 좋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통상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혼자 사는 건 외롭다는 보편적인 선입견을 깨고 홀로 있을 때 오롯이 자기 삶에 열중할 수 있는 상황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인 상태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혼자가 되는 순간이 있지만 홀로 사는 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델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기본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혼자인 상태는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순간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린 보통 혼자인 건 외로운 거고 외로움은 벗어나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홀로 잘 보낼 수 있는 자립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책에서는 짚어주고 있거든요. 책을 토대로 어떻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혼자인 상태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외로움, 혼자인 상태를 잘 견디지 못하거나 그런 순간을 회피하는 데 익숙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나만 혼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혼자라는 생각에 적막과 공허감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 그럴 때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완전히 어떤 외부의 다른 공간에서 홀로 있는 기분이 들곤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외로움은 많은 이들 또한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홀로 있으며 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미혼일 수도 있죠. 친구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애인이나 파트너가 있더라도 혼자라는 적막을 느끼기도 하고요. 모두가 상황이 조금씩 다를 뿐 혼자라는 생각, 누군가와 동떨어져 홀로 있는 상태의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나 혼자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면 그 감정에 대해서 또 그 생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골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 감정을 해결하고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담도 내려둘 수 있게 되죠. 이 외로움은 나만이 아닌 다른 이들도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누구나 홀로 있는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다는 걸 알면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회피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운영해 갈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외로움, 혼자라는 쓸쓸함이 자연스럽고 초라하거나 빨리 벗어나야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정말 마음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게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만날까, 이 감정에서 벗어날까 라는 초점에 맞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나에게 건설적인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쪽으로 고민의 시각을, 초점을 조금 더 다르게 바꿔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혼자인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윤택한 점 상기하기. 자잘하고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혼자인 상태에서는 자유라는 윤택함이 적용되어 있어요. 소소하지만 여가 시간, 식사, 수면 패턴, 여행, 만남 등 누군가에게 허락받거나 상의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과 일정을 운용할 수 있죠.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감정적인 문제로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다는 건 홀로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런 자유가 주는 기쁨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자신이 혼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점이 편하고 즐거운지를 의식해서 아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누군가와 교류하고 마음 맞는 이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원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워요. 다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버거운 지점들이 있겠죠. 내가 어떤 점을 힘들게 여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홀로 있었을 때 스스로 관계에 대한 기준도 세우고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도 생기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런 기준 없이 형성된 관계는 또다시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거나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형성한 뒤에도 잘 지낼 수 있는 건 분명 맞는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판단과 시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열중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나에게 맞는 삶의 태도와 스타일에 대해서도 규명하고 찾아 나갈 수 있게 돼요.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이 혼자 있는 시간인 거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거나 배려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알아갈 수도 있고요. 혼자인 상태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맞지 않는 특성 또는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명료하게 세워지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훨씬 더 건강하게 균형을 맞춰서 맺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밸런스 일기쓰기. 감사일기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자가 말하는, 추천하는 밸런스 일기라는 거는요, 성장이라는 욕구와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 유대감을 적절히 느끼면서 나의 생활 안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혼자인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일정 정도의 교류를 통한 환기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밸런스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매일 저녁 그날 어떤 유쾌한 만남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오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만난 알바생과의 짧은 대화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죠. 상대의 이름을 알면 이름을 적어도 좋고요. 모르면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적어도 좋아요. 그 후에는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나 밝게 웃으며 건넸던 인사말, 시선의 교환 등 만남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으세요. 이렇게 밸런스 일기를 쓰다 보면 무심코 넘겼을 짧은 만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보게 되고요. 내가 만약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적절한 거리에서 짧지만 다정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만약 떠오르는 게 없다, 쓰기 힘들다 싶으시면 사람과의 만남에 국한하지 않고 물건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적어보는 것도 가능해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귀여운 반려묘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좋아하는 머그컵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겠죠. 이 컵을 쓰면서 내가 느끼는 기쁨이나 왜 이 컵을 사용할 때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 쓰는 것도 가능해요. 또는 감명 깊게 읽은 문장에 대해 쓰면서 저자와도 간접적이지만 책을 통해 만나는 게 가능하죠. 이 모든 과정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순간에 어떤 대화를 할 때 좋아하고 행복한지, 어떤 장면들에 감명을 받는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지도 잘 알 수 있게 돼요. 이 밸런스 일기는 미셸 트루니에가 언급했던 외면 일기와도 결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쓸 땐 내면의 감정에 열중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감정에 대한 면밀한 기록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필요해요. 보통 일기를 쓰다 보면 자책이나 반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쓰고 나면 힘 빠지고 결국 부정적인 말만 쓰는 것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 생활에서 활력을 주었던 외부적인 요소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관찰하고 쓰는 건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자기 반성적인 일기에 지친 분들이라면 혼자의 시간에 열중하면서 단단한 마음력을 만들 수 있도록 밸런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거예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고 술을 먹으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덮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 자연을 향유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고 하고 싶은 일을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외로울 수는 있더라도 그 외로움에 굴복당하진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홀로 있으되 그 안에서 나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변화에 열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활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낄 때 다른 누군가와 같이 있는 삶에서도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방금 보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메시지가 가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내용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더 닿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좋은 책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